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1차 강력한 급등 후 상승은 멈췄습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2차 상승이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한 번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종목이 핵심일까요? 그리고 지금이 매수 구간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차트킹이 스테이블 코인 2차 랠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가가 오전에 밀렸다가 오후 장에 밑꼬리를 달면서 작은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현재 위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에는 가격 조정이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매수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으로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상승은 크고 길었는데 조정은 짧기 때문에 조정의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마무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또 한 번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약했기 때문에 상승한 섹터가 많지 않았습니다. 총 6섹터가 상승을 했고 모두 약한 흐름을 보여주어서 높은 등급을 받은 섹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3개의 섹터가 A+ 등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철강 섹터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철강주는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현재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관련 대안책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을 하되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허용이 안 되는 건데요. 허들을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개방을 하는 건지 개방을 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할 만한 그런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엄청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단순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신선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준 거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기로 생각을 고쳐 먹었는데요. 그 관련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그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체는 총 5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규제와 감독을 제외하면은 실제로는 4개의 주체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1,000만 원을 코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코인 지갑에서 돈을 입금을 해놓으면 그게 코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은행에 예치가 되죠. 그리고 그 돈은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지갑 역할을 하는 게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예치를 해놓는 주체는 은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가고 코인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블록체인 인프라로 구축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LG CNS 같은 기업이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주체가 바로 보안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은행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LG CNS나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이아 체인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자, 보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톤이나 라온 시큐어 같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현재 대표 메인 플레이어들이고요. 나머지는 관련 사업은 하고 있지만 또는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경제적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목을 해야 된다면 이 대표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은행 관련주들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1차 강력한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 대표 플레이어 이 종목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CBDC 실험을 중단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이 먼저 시범 운행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일반 핀테크 업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중 8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먼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해볼 거고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려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그리고 송금 시스템이 갖춰지면 당연히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중 8개 은행과 LG CNS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보안 업체도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겁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무회의에 의결 및 확정이 되면 그러한 법 토대 위에 시중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차 노드를 설치를 하고 8월 후반부에는 2차 노드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은행과 LG CNS와 아톤, 라온 시큐어 같은 보안 업체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범 운행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을 토대로 올해 12월 전후가 돼서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 돼서야 핀테크 발행 인가가 나고 실제 내년 4월이 돼야 실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때까지 보면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로 재료가 터져서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물량 소화를 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앞으로 현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된다면 그리고 그 돈들이 거래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수료가 엄청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은행이나 핀테크 업체들 돈을 엄청 벌겠다라고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벌어들인 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코인을 발행을 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돈을 예치하는 기관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돈을 예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은 고객이 넣은 돈을 국채를 사고 그 국채에서 나온 수입을 은행이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금이 약 10조라고 한다면 금리 2%를 적용했을 때 1년에 생기는 돈이 고작 200억 원밖에 되지 않죠. 이는 시중은행이 순이익이 약 5조 원대인데 그것의 0.2%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간 결제액이 예를 들면 250조 정도 결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수수료 0.05%를 곱해봤자 125억밖에 되지 않죠. 카드사 수수료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잔액이 뭐 100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한동안은 기존의 화폐를 완전히 대체를 하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업계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선불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선불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300만 원을 전부 다 선불 카드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때나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을 때 좀 더 할인을 한다거나 스테이블 코인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뭐 커피숍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뭐 서비스를 준다고 해서 그럴 때 소액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보통 이럴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카드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기존의 카드나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금으로 내야 하겠죠.
자, 결론은 준비금이 크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생기는 돈을 환산을 해보면 그리 매력적인 수익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조만간 알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주가 받는 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투자할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날같이 메인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이런 고점에 올라갔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종목은 이미 상승한 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상승 N자에 끝자락 자릿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자리는 매우 리스크가 큰 자리니까 지금은 이 종목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IT생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 메인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이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현재 이런 조정권에서 지지가 된다고 들어가시면 하락 N자로 하락을 하면서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IT생글로벌 같은 종목은 지금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자, 이 종목도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죠. 하지만 이 종목은 1차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그 전에 오랜 매집 이후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플레이어가 아닌 종목 중에서 매수할 종목을 골라야 하고 그 다음에 단순 테마성으로 올라갈 종목을 찾는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나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 그동안 이렇게 돌파하기 힘들었던 구간을 돌파 후에 지지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런 저점권에서 한번 분할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를 하실 때는 최대한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저점에 왔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페이일 겁니다. 실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기술력도 있는 회사죠. 이 종목 상승 5파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 고점 파동이 오버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파동이 연장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20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주봉상 10선이나 주봉상 20선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상승 N자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봉상 이 5선을 깨고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봉의 5선이 바로 이 20선이죠. 따라서 이 종목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척 하다가 상승한 척도 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참을 물량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종목의 일정을 설명할 때 은행주나 보안주나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은 바로 당장 일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핀테크 관련주들은 일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불거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저점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가장 싼 자리에서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이 종목의 흐름을 관찰하고 나서 이 종목 계속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서 이 구간에서 횡보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런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나중에 이런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다 보고 나서 돌파 매매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도 비슷한 논리인데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를 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초입 구간이니까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는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매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하락 중에 이렇게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할 때지 강력한 추세 상승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매수를 해보되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다시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실제 봐야 될 시점은 한참을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지지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거의 종목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상당 기간 보내고 나서, 즉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이렇게 상승해줬죠. 지금은 바로 이러한 비슷한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물량 소화 기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아톤인데요. 이 종목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안주의 메인 플레이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단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은 그냥 반등을 안 주고 흘러버릴 경우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돌파하기 힘든 구간을 돌파 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돌파 후 지지로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하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고점에서 돌파를 하고 현재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기준으로 분할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단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나름 정확한 손절 라인을 정하고 그 구간에 내려왔을 때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최저점이 8,500원 부근에서 8,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계속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그 구간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깨지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 종목 이 구간을 지지하고 갈 경우에 바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안주를 매매하려면 저는 아톤도 좋지만 라온시큐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나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 이런 장대봉의 중심 부근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신다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이 장대봉을 기준으로 한번 중심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LG CNS입니다. 이 종목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현재 조정 중에 있는데요. 이 장대봉의 50%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나름 21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고 이러다가 밑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구간에서 돌려준 척 하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서 물량 소화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상승 이후에 지지한 척 했다가 한번 빼서 손절을 받고 나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서 이 구간에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되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한 손절 라인을 정하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저것 다 고민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대전제를 나는 빠지고 나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보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종목의 분봉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한번 시도했다가 밀렸는데요. 현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이 구간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결국 돌파를 하던지 아니면 돌파를 한 척 했다가 깨고 내려가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한 척 했다가 다시 강력하게 하방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 이 둘 중에 하나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고 계시다가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밑으로 빠졌다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던지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현재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런 조정 중에 진입을 하신다면 크게 물려버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상승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스테이블 코인주들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계속 지켜보면서 흐름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흐름이 보이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확한 타점을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타점방에 들어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흐름 보고 있다가 좋은 타점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점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좀 더 편하게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